저희 같이 성경 한 구절 같이 보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희가 한 몇 개월 동안 못 만났다가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이 시간 통해서 우리 부부의 세계 두 번째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부부의 세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지난주 온라인으로 보셨나요? 보셨죠? 지난주 온라인에서 우리 소성희 목사님이 부부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서 이러한,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뭘까요? 동그라미? 거기까지. 그렇죠. 동그라미 마을에 있는 두 빨간 원과 노란색 원이 있는데 이들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망가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망가진 모습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부부고, 또한 이런 부부는 서로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지난주에 아주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소통에 대해서 잠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또한 부부관계가 결혼하는 것에 있어서, 또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부부관계 가운데에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저도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부관계가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는 모습이 매우 허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겨우겨우 그러니까 우리 부부관계 지금은 괜찮지, 이 정도만 됐지 라는 그러한 어떠한 유지가 되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현실적인 부부관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의 모습이, 부부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친밀감과 하나됨. 이 부부관계라는 건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부부 설계도에 더욱더 우리가 합당한 그러한 관계 가운데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바로 소통이라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부간의 대화를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부부간의 대화를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1시간 이상이 28.7%, 30분에서 1시간이 32.9%, 그리고 10분에서 30분이 29.8%, 10분 미만이 무려 8.6%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대화를 하는 부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말 24시간이라는 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놓고 또한 일하는 시간 빼고 못 빼고 했을 때 대화하는 시간은 정작 이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부간에 대화하는 데 있어서 소통이 잘 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소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소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쉽게 소통, 대화, 그죠? 대화가 잘 되는 게 소통이 잘 된다라고 하지만 더 정확하게 의미를 표현하자면 의미와 의미가 함께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또한 필요를 알 수 있는 그 중요한 통로가 바로 이 소통이라는 것을
또한 이것을 통해서 부부관계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친밀해지고 하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대화를 잘하는 부부를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어렵거나 때로는 서로 소통이 안 된다고 느낄 때에 대부분의 부부들이 이를 극복하기보다는 이거를 아예 그냥 손을 놓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참고한 도서가 있는데 그 도서에 따르면 소통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알 것이라는 착각, 또한 상대가 말할 때에 잘 듣지 않음, 생각을 말로 전하지 않음,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경우, 비난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무시하는 표정을 지음, 리액션하지 않음, 전혀 공감해주지 않음, 말 안 하고 화만 내는 경우, 그리고 너무 피곤하거나 짜증날 때, 이럴 때 소통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몇 가지나 해당하시나요? 예, 본인 스스로는 아실 것입니다. 네. 여기서 저의 고백을 하자면 제가 이것을 보면서 나한테 과연 해당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가장 공감되었던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공감하는 것이 부족하다라는 것, 그리고 배우자가 얘기할 때에 휴대폰을 만지고 있거나 다른 것을 두고 있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네, 이것처럼 이렇게 안 됐을 때 이 소통이 좀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 되는 이유들 중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이 중에 몇 가지를 다루면서 우리가 소통을 잘하기 위한 좀 내용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잘 들어주기입니다. 잘 들어주기. 우리 남자분들 잘 들어주세요. 네,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기. 네, 여기도 계세요. 네. 잘 들어주기에 딱 두 글자라면 생각나는 게 경청이죠. 이 경청의 정의를 불러봅시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2017년도 가정에다 오후 예배 때 이 경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하면서 이 시간에 이 경청에 대한 정의가 이와 같았습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경청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한다는 것, 더 짧게 표현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몸을 기울여서 그 상대방의 눈빛을 바라보며 그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잘 들어주는 것, 그것이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청만 잘한다 하더라도 소통의 절반은 성공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게 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상대방을 공감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을 통해 집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것을 함께 느낌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친밀감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배우자가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 곧 내가 현재의 감정과 필요가 이런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경청해서 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는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이 사람이 지금 나와 함께 교감하고 있구나, 공감하고 있고 느껴주고 있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와 제 아내가 늦은 밤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1년 동안에 그러한 날이 10건이나 뽑는데 그날은 어떠다 보니 이렇게 밤늦게까지 얘기하게 되었는데 아내의 이야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항상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잠만 자는 그러한 아빠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집사람의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내가 관심이 없는 아빠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얘기한 거였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아내와 대화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일상의 대화는 하지만 깊이 있는 의미의 대화는 별로 한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 저러한 얘기를 하고 나서 아내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화를 하고 나서 아내가 저에게 한 얘기는 이야기를 나눠줘서 고맙고 또한 나의 생각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 같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서운했던 그동안의 마음들이 풀어졌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서슴없이 정직하게 상대방에게 말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배우자에게 말해주고 또한 말할 때에는 정직하게 말해주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을 나누기입니다. 소통이 잘 되려면 바로 나의 감정을 편안하게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감정을 서로 주고받을 때에 당연한 거죠. 마음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 편안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란 환경이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집안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환경 가운데에 나의 감정을 잘 나누기 좋은 환경이었나, 아니면 가부장적이고 되게 유교적이고 엄격한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나누기에 부자연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진 않았는지 한번 각자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을 나누냐면 당연한 거죠. 감정을 나누는 것이 익숙한 환경에서 자라던 사람들은 감정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꼭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그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저 역시도 어렸을 때부터 되게 엄격한 가정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감정 표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 안에는 감정의 표출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57개의 감정에 대한 표현들을 담아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현재 지금 나의 감정이 여기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가 생각해보고 마음속에 한번 저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7개의 감정 중에서 현재 내가 느끼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현재 나의 감정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되셨나요? 네, 그냥 그대로 본인 스스로 담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왜 했냐면은 바로 감정을 나누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제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현재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감정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현재 감정이 어떤 감정의 상태이고 그것을 내가 찾고 이해할 때에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것에 대해서 공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과 감정을 나누기 전에 먼저 나 현재 감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꼭 간직하시고 그 후에 상대방에 대한 얘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대로의 그 감정과 느낌을 내가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그 감정이 함께 머물러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감정에 동화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그 이해를 그대로 그냥 받아주고 그것만
받아준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에는 충분한 위로와 격려가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감하기입니다. 공감하기. 공감하기는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는 것, 또한 하나가 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현재 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공감하기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당연히 이 공감은 쉬워지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체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감이고 그것이 또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의 그 부부관계가 좁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맞벌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아마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는데 아마 대부분 아마 아내분들이 될 것 같긴 해요. 회사도 다니는데 집에 와서 집안일을 하니까 힘들어 라고 얘기를, 내 배우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그 57개 중에 뭐가 있을까요? 단편적으로 본다면 힘들다, 힘들기 때문에 지쳐있다. 잘 안 들립니다. 마스크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공감해 줄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하면 어떨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혼 전에는 회사에만 하면 됐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회사에도 하고 집안일까지 해야 하니 많이 힘들고 지치겠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배우자의 그 마음에, 여기 계신 우리 아내분들의 그 마음이 어떨까요? 남편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 준다라고 한다면 아까보다는 좀 더 공감이 되겠죠.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감정을 넣어서 하였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남편과 아내와 대화하다 보면은 이러한 감정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의 감정을 먼저 살펴보고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렇게 부부관계를 맺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바로 솔직하게 말하기입니다. 자, 이거는 특히 우리 아내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편분들은요,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르고요,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네,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거 바라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이따가 예를 통해서 얘기하겠지만, 네, 분명한 것, 사람은 말을 해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당연히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 거 있죠. 나를 알아주거나 내가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이 사람이 알아주길 바래. 그거는 거기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예, 반드시 솔직하게 또한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오해입니다. 오해. 분명히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은 상대방을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예시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혹시 글씨 보이세요? 네, 글씨 보이시죠? 네, 설정은 이렇습니다. 아내의 생일입니다. 아내의 생일날 아침에 남편이 이렇게 물어보죠. 생일인데 뭐 하고 싶어? 저녁에 밖에서 맛있는 거 먹을까?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함께 식사해요. 하고 대화가 끝나고 저녁에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 케이크 하나 딱 사들고 들어옵니다. 이때 이렇게 했습니다. 아내가 물어봅니다. 뭐 사왔냐고 물어봅니다. 그 남편이 케이크라고. 왜? 생일인데 그냥 밥만 먹기 뭐하니까 케이크 사갖고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하죠. 케이크만 사온 거냐고. 뭐 맛있는 거나 선물을 사왔어야지 라고 반박을 합니다. 이럴 때 남편들 입장에서는 벙찝니다. 네, 뭘까? 분명히 아침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괜찮다고 했잖아. 오전에 괜찮다고 했잖아.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케이크를 사갖고 왔는데
근데 이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죠. 괜찮다고 말했어도 알아서 사왔어야지. 내가 뭐 원하는지 알아? 자, 그러면 남편이 아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원하는 게 있으면 말을 해줘야지. 내가 어떻게 알아?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가 마지막에 하는 말, 그거 꼭 말해야 돼? 말해야 됩니다. 네,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대화는 이렇습니다. 네, 남편이 동일하게 물어봅니다. 생일날 뭐 하고 싶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내 생일이네. 내 생일을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얼마 전부터 이런 게 먹고 싶었고 포장해서 같이 먹어요. 그리고 케이크는 티라미수 케이크로 사다 주세요. 참,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자, 그러면 남편이 또 뭐 필요한 거 없어? 라고 보면 아내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쓴 손편지와 그리고 내가 그동안 봐왔던 뭐 옷이 될 수가 있고 액세서리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남편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같이 보지 않았었으니까.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떨까요? 그날의 생일은 상당히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앞에 같은 생일 상황이었다면 오전에는 분명히 아내가 뭔가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을 기다렸다가 저녁에 왔을 때 기분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다 해주겠지. 그리고 또한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예의상 이렇게 둘러 말하지 말고요. 제발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자마다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반드시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가지 담아있는데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리액션을 적절하게 하기입니다. 자, 누가 웃으셨는데 소통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으면 고개를 끄덕거려서 그렇구나, 정말? 막 이런 식으로 짧은 말이라도 리액션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상대방이 그 말하는 것이 어렵고 오히려 더 마음속에 있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아시잖아요. 허공에다가 말하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반응을 해주면 계속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그동안의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상대방이 반응을 하고 받아주니까. 이것처럼 리액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 아마 연애하시고 결혼하셨을 거예요. 그죠? 연애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휴대폰 밤새껏, 휴대폰 세대가 맞으시죠? 네, 휴대폰 밤새껏 붙잡고 밤새 통화하다가 잠들고 일어나서 출근할 때도 막 통화하고 막 그래 막 온갖 반응을 다 보여줍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는 또 다르지만 신혼이 지나고 아이를 키우면서부터는 그러한 리액션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아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일상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말대꾸할 힘도 없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그냥 묻어지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모습들 흔하게 보게 되죠.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각자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TV만 보고 있고 집에 오면 그냥 엎드려져 있고 전혀 대화는 거의 없고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쉬다가 다시 출근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는 우리가 그만큼 더 편안해졌고 우리가 그만큼 더 익숙해졌기 때문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더욱더 편안하고 더욱더 익숙할수록 더욱더 우리가 리액션을 보여주고 대화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화의 내용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매일의 소재가 다르고 매일의 주제가 다르고 또한 매일 겪고 있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어야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남편분들 약간 좀 디스하는 것 같긴 한데 우리 남편분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리액션을 좀 반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그래도 젊은 우리 남편분들은 리액션을 그래도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옆에서 열심히 대화를 해도 그냥 묵뚝뚝하게 자기 할 일만 하는 그런 남편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자그마한 리액션이라도 꼭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우자가 외롭지 않고 또한 내 말에 경청해주고 귀를 기울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느끼게끔 해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내 남편을 통해, 내 아내를 통해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함께 생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남편과 오른쪽에 아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삼각형이 정삼각형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양쪽에서 삼각형으로 위를 향하여 올라간다고 했었을 때 저 꼭지점에서 만나게 되죠. 바로 부부가 이런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서로의 다른 그 환경 가운데에 자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에 대한 생각이나 생활에 대한 차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감정을 나누고 또한 서로의 이해를 통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결국 하나됨, 바로 친밀해지는 그러한 부부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정말 이 부부 관계가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그 하나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부의 설계도인 친밀함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부부들이 우리의 새신의 온 성도의 부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더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인들의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그 후가 수십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 감정이 식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시간을 내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말씀 보면서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만들어가기는 그러한 새신의 부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가정은 가장 아름다운 천국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천국의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부부가 말씀 안에서 서로 다듬어지며 행복한 부부관계를 이루기 원합니다. 거짓이 아닌 참된 말로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어떤 상황에도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입은 하나로 귀는 두 개로 만드셨으니 나의 말만 하기보단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어 상한 마음은 위로하고 지친 마음은 격려함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법정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천국임을 기억하며 이기기보다 지기를 택하여 정의가 아닌 사랑을 실현하는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부부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이 행함으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마다 참 사랑이 실현되는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